쌍꺼풀 수술 안 되고요. 안검하수이신 분들은 가능하세요. 라식이나 라섹 수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오늘은 실비보험이랑 내가 가입된 보험에서 이건 보험금이 지급이 되나 안 되나 궁금하셨던 것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실제로 고객님들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제가 지금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실비가 되나요? 1인실 입원비도 실비가 되나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실비나 보험금 지급은 웬만하면 다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예를 들면 1인실을 입원을 하셨던 제 고객님이 계신데, 예전에 제가 담당자이시기 전에는 설계사분에게 물어보니까 1인실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험금 청구를 안 하셨던 거예요. 1인실은 사실 되거든요. 50% 나옵니다. 50%.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 빼고는 다 웬만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다쳤거나 아팠거나 상해, 질병이라고 하는데, 아프거나 다치지 않은 축에 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실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령 다쳤어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야 나한테 좀 때려줘 해가지고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더 때려줘 뼈 부러지면 20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고의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내 몸을 훼손하는 경우, 다친 거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실수로 누구랑 부딪히거나 우연히 맞았거나 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고의로 내 몸을 스스로 자해하는 경우도 안 되고요. 누구 보고 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안 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고의로 다치는 거는 삐! 청구가 안 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자해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쳤는데, 혹시 아팠는데 의사가 입원을 안 해도 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입원을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입원을 하시면 실비도 안 되고 입원비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도 보험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약관을 보시면은 F코드 중에서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신 출산 때문에 산후기로 입원을 한 경우나 제왕절개 수술비나 임신 출산 때문에 병원을 가는 부분들은 실비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왕절개 수술비도 내가 가입된 보험 중에서 수술비가 있다면 그 수술비가 제왕절개를 받으실 수 있는 수술비가 있고요. 입원비 중에서도 제왕절개를 했어도 입원비를 받으실 수 있는 입원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확인을 하셔서 입원비와 수술비를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임신 출산 관련해서는 이게 질병이 아닌 거죠. 아이를 가진 게 질병이 아니잖아요. 축복받아야 될 일이니까 실비 청구가 안 되는 건데, 임신 때문에 내가 갑상선 저하증이 있거나 갑상선 항진증이 있어서 약을 먹는다, 이런 부분은 실비로 약값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뇌질환 같은 경우들도 있는데, 선천적인 뇌질환은 안 돼요. 선천적인 Q코드 중에 00부터 04번까지는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천적인 뇌질환 빼고는 Q코드를 통해서 수술을 하셨거나 입원을 하셨었더라도 그걸 실비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비나 수술비 등은 선천성 질환을 포함해주는 그 수술비와 입원비를 가입을 하셨어야지 되고요. 아닌 경우는 대부분 선천성 질환은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비만 때문에 약을 먹거나 비만 때문에 하는 치료들 다 안 되고요. 요실금 안 되고요. 치질 안 됩니다. 근데 수술비는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질에 관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술비를 가입을 했다면요. 치과 치료 받으시는 분들 당연히 안 된다고 다 생각하고 계시죠?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한방치료도 안 됩니다. 치과 치료와 이 한방치료가 급여 부분은 되는데, 진료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치료받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급여 치료를 받으신 게 있다면 치과랑 한방치료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대장 내시경을 하는 건 실비 청구 다 가능하십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거는 실비 청구가 안 됩니다. 다만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어떤 이상소견이 나와서 추후에 검사를 더 해야 될 경우, 그 부분은 실비 청구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검진들은 다 안 된다, 의사가 이 검사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검사들은 실비 청구가 된다. 예방접종이나 그리고 인공유산에 든 비용도 청구가 안 됩니다. 독감주사나 나중에 코로나 주사도 맞을 수도 있겠죠. 안 됩니다.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어도 안 됩니다. 다만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어는 실비 청구 가능하십니다. 보신용 투약, 그리고 친자 확인을 위한 검사 같은 경우도 안 되고요. 불임 검사, 불임 수술 안 됩니다.
단순한 피로, 만성 피로 같은 게 있잖아요. 아, 오늘 너무 피곤해. 이런 것들은 실비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그리고 뭐 딸기코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점 같은 것도 빼는데 뭐 실비 청구 이런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뭐 사마귀 같은 거 나는 거 있고 뭐 여드름들 같은 거 나죠. 노화 현상 때문에 생기는 뭐 탈모나 이 피부 질환, 늙으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것들은 안 됩니다. 폭염도 안 되고요. 예, 뭐 우리 흔히 고래 잡는다 그러죠. 발기부전, 코골이 안 됩니다. 다만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해서 자는데 숨을 못 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질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다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의료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의치, 의족, 의안, 그 다음에 안경, 콘택트 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의료 도구들은 실비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외모 개선을 위한 수술은 안 됩니다. 쌍꺼풀 수술 안 되고요. 안검하수이신 분들은 가능하세요. 코를 이쁘게 하려는 성형수술은 안 되지만 코가 여기 휘어서 숨 쉬는데 불편하신 분들은 제대로 세우는데 그런 것들은 또 다 가능하십니다. 유방 확대술 당연히 안 되는데 유방암 환자분이 이제 가슴을 절제하죠. 이 보건술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유방이 너무 커서 축소하시는 것도 안 되시고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방암 환자이셨던 분들은 아픈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건하는 수술은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유방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크기를 조절하고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미용을 위한 수술은 되지 않습니다. 뭐 지방 흡입 수술 그런 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안경 끼시는 분들 그리고 콘택트 렌즈 끼시는 분들 이것도 실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뭐 라식이나 라섹 수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다만 뭐 나이가 들으셔서 녹내장이나 백내장 수술은 다 가능하십니다. 의사의 임상소견이랑 상관없는 검사 비용,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검사를 좀 너무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검사들은 안 되고요. 간병비도 실비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간병비 보험이 따로 있어요. 그 보험을 드신 분들은 간병비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어요. 산재보험으로 인해서 내 병원비를 다 청구를 해줬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한 푼도 안 쓰고 산재보험으로 다 처리를 했죠. 그런데 그 병원비를 또 실비를 청구해서 받는다? 이중으로 실비는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받았다면 산재보험으로 청구한 병원비는 실비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고 하죠. 뭐 HIV, 에이즈라고 하는데 이것도 실비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외국을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외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외국에 가서 내가 다쳤거나 아파서 병원을 간 거는 안 됩니다. 다만 외국에서 살다가 혹은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우리나라로 와서 병원을 사용하셔서 나온 병원비는 실비 청구 다 가능하세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대부분 들어보면 나도 저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생각했던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요거 빼고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고객님들은 웬만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제 고객님 중에 많아요. 2분 정도가 1인실을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1인실을 사용하고도 실비 청구랑 입원비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 말고 다른 고객님한테 가입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청구를 안 하셨는데 다 청구됩니다. 1인실 같은 경우는 입원을 하셨으면 입원비가 있으시면 입원비도 받으실 수 있고요. 병원비 나온 거 있죠. 5천만 원 한도 내까지 내 병원비를 90% 정도는 실비로 청구를 받는데 다만 1인실은 50%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실을 사용했는데 15만 원이었다. 그러면 7만 5천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0만 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5만 원이었어도 50%하면 12만 5천 원인데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2인실은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2인실부터 3, 4, 5, 6, 7, 8, 9인실 90% 정도는 내가 다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들을 알아봤는데요. 방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 빼고는 웬만하면 다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다 약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범주 내에 거의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거 빼고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다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병원을 가면 이건 실비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로 병원을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셔서 자신의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